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관계부처 현안 보고가 있게 됩니다. 1시간가량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이번 참사의 원인을 점검하고 또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전에 정치부 김범주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오늘 현안 보고가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네, 오늘 행안위 전체 회의로 진행되는 이태원 참사 관계부처 현안 보고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이 정부 측 관계자로 참석합니다. 네. 사태 수습이 우선인 만큼 필수 현장 요원들을 제외하고 최소한의 정부 관계자들만 참석할 것을 여야가 요청한 겁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번 회의에서 현안 보고 외에 별도 자료 요구나 질의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보고 순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순으로 전체 시간은 1시간가량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현안 보고 이제 오전에 11시 30분에 윤익은 경찰청장의 브리핑이 있지 않았습니까? 긴급 브리핑이었는데 이 현안 보고와도 관련이 있겠죠? 네, 윤익은 경찰청장은 오늘 오전 11시 반쯤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우선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희생자와 유족, 부상자, 국민 등에게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윤 청장은 아울러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인 오후 6시 반쯤부터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11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신고 내용은 사고 발생 이전부터 많은 군중이 몰려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급박한 내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각인 밤 10시 15분보다 4시간 가까이 앞서서 이 같은 신고들이 접수됐던 건데요. 당시 경찰은 사고 이후인 밤 11시가 되어서야 이태원로를 통제하고 구급차 진로 확보에 나섰습니다. 네. 윤 청장은 신고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판단한다며 향후 사건 진상과 책임 규명을 위해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내용은 잠시 뒤 진행될 경찰청 현안보고 자료에도 담겨 있습니다. 어쨌든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있었고 또 현장 대응에 미흡했다. 이것이 이 경찰청장 긴급 브리핑의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참사 다음 날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된 용어 사용 관련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참사 다음 날인 30일 오후 4시에 행정안전부는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열었는데요. 해당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앞서 당일 오전 중에 진행된 중대본 회의 결과를 지자체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협조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해당 영상회의 문건이 오늘 오전 공개됐는데 문건에 따르면 행안부는 중대본 회의의 주요 내용이라면서 사고 명칭을 이태원 사고로 통일하고 네. 피해자 등의 용어가 아닌 사망자, 사상자 등 객관적 용어를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현장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국회 행안위 현안 보고 직접 들으시겠습니다. 이 비극적인 참사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꽃 같은 우리 아들, 딸, 친구들을 먼저 보내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할 유족은 물론 이 상황을 지켜본 우리 국민 모두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에서 그리고 부모의 마음으로 이유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젊은 나이에 그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모든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전부 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과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이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이태원 사고 관련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정부의 사고 수습에 우리 국회가 적극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현안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지 않기로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야 의원님 여러분들 모두가 안타깝고 비통하며 또 참담한 마음으로 정부에 질의하실 내용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마는 지금은 추모와 애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는 정부의 사고 수습이 이루어지고 난 후 충분히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정중히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다만 사고 다음 날인 지난 30일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하신 발언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었다고 하여 경찰 인력이나 소방 인력 투입이 적정 수준이었던 것처럼 비춰지게 한 발언은 그 취지가 어떠하였든 간에 이번 사고로 깊은 슬픔에 빠지신 유족들과 국민들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로 질의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생각도 대부분 같을 것이라고 보는데 행정안전부 장관께서는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잠시 후에 현안 보고 직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특히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사고의 충격으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치료와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의 빠른 회복과 쾌유를 기원합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들과 딸을 둔 한 아버지로서 이번 사고가 너무 황망하고 안타깝습니다. 너무도 비현실적인 이 상황을 저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참담함을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드린 말씀으로 적지 않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찰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섣부른 추측이나 예단은 삼가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슬픔에 빠져 있는 국민의 마음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더욱 사고 수습과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을 하고 대형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혼신의 힘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예, 장관께서는 지금 하신 말씀과 우리 의원님들의 진심 어린 우려를 유념하셔 피해의 수습과 피해 가족에 대한 위로에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위원회를 대표하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안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나오셔서 이번 사고 전반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당연히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부에게 질문을 해야 하고 그것이 만약 오늘 어렵다면 다시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다시 회의를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정부 측 보고 하세요. 일반적으로 회의 진행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주십시오. 자. 이곳에 정쟁하러 온 국회의원인데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참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유전 수문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도대체 왜 국회가 행정안전위원회가 들러리를 서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들러리 서면 낙한 관계가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야 간에 정부의 현안 보고를 일단 받고 이 애도 기간이 끝나면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충분히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국회가 해야 될 책임이 아닙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추모하라라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들러리 서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따져 물어야 할 것을 그리고 확인해야 할 것을 원인을 규명해야 할 것을 법대로 자, 이상민 장관 빨리 네. 이태원 사고 수습 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 개요, 주요 조치 사항,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먼저 이태원 사고 개요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22시 15분경 할로윈 대회 직전 토요일 심야에 대규모 인파가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 옆 골목에 몰려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자 156명, 부상자 151명으로 총 307명입니다. 사망자 중 내국인은 130명이고 수도권 거주자가 107명입니다. 외국인 사망자는 26명이며 이란, 러시아, 중국인이 13명입니다. 이쪽 다음은 주요 조치 사항입니다. 먼저 사고 발생 직후 주요 대응 사항입니다. 사고 직후 임시 의료소를 설치하고 사상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에 분산 이송하였고 사망자 시신은 총 36개 병원에 이송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소방청장은 10월 29일 23시 15분에 저는 10월 30일 새벽 1시 5분에 방문하였습니다. 대통령 긴급점검회의를 새벽 2시 30분에 개최하여 중대본 가동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본 가동 후 주요 조치 사항입니다. 국무총리를 본부장,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차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즉시 가동하여 주요 사항을 논의 결정하였습니다.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였으며 구호금, 장례비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 지원 사항입니다. 구호금은 사망자 2천만 원, 부상자는 장애 등급에 따라 500만 원 또는 1천만 원이며 장례비는 1,500만 원 정액을 지급합니다. 지자체와 협조하여 지역 축제 안전 점검 등 범정부적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지역 축제는 가급적 자제하고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최대한 경건하게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기 개항 등 애도기간 준수, 지자체 복무관리 강화, 분향소 자원봉사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애도에 동참하며 서울시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하여 현장 수습과 대책본부 운영 등 신속한 수습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 사상자는 확인이 되는 대로 각국 주한 대사관에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4쪽 사상자와 유가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유가족, 중상자 가족과 담당 공무원을 1대1로 연결하여 유가족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겠으며 가족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을 실시하고 일반 국민에 대한 심리 지원도 진행하겠습니다. 장례식장에 담당자를 파견하여 상황 종료 시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부상자 치료비에 대한 신속한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선대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상자는 담당자와 1대1 매칭 관리하고 경상자는 병원 단위로 한라인 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화장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수도권 화장시설에 쏠림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하여 대응하겠습니다. 5쪽 국가 애도 기간을 엄수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조기를 개항하고 시도별 합동 분향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용산구 등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였고 다른 시도에도 합동 분향소 1개소씩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모든 공무원에 대한 공직 기강을 강화하고 불효불급한 행사는 취소하며 내부 행사는 가급적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중대본 회의는 당분간 매일 개최하고 유가족에 대한 1대1 지원 체계 강화와 지자체와의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이태원 사고의 경우와 같이 주체자가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TF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일단 지금 나온 내용 우리가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알아요. 아, 오늘 나온 내용들을 다 총망라해서 보고한 것인데 자, 이런 보고를 보고 시간을 갖는 것보다는 상위 정상적으로 보고하고 부족한 게 뭔지 국민의 소득이 뭔지 이런 걸 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태원 사고에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문진석 의원님 위원장인데 발언 기회도 안 듣고 이렇게 계속 발언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론에 나온 내용을 다시 우리가 리뷰하는 회의를 왜 해야 됩니까? 친구가 의원 각자의 다 생각들 대안이 있을 텐데 최소한 지지 정도는 받아야죠. 누가 정치인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걱정하세요. 문진석 의원 예. 어떻게 위원장인데 발언 기회를 안 듣고 이렇게 지금 회의는 방송을 통해서 전부 다 지금 실시간으로 다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회의를 처음에 관심 가지고 모시고 있는데 이런 우리 다 여야 다 국회의원들 다 욕먹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하기가 그게 중요한 겁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도는 진실의 수도와 책임의 수도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니 권한 질의는 언제 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거 밝혀주세요 여기서. 자, 언제 하실 건데 이게 밝혀주세요. 엉망한 짓이라니까요. 위원장님. 여야 의원 여러분, 모든 의사 일정은 여야 간사들과 합의해서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별 의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승만 의원이나 문진석 의원은 존경하는 우리 김경훈 간사님하고 의논하시고 이렇게 정해주시고요. 간사가 같이 합의해서 실시간에 지진을 바꾸셔야죠. 자, 국민이 얼마나 관심 없으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오늘 행정안전부의 이 상황은 정부의 공식적인 오늘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언론사 나온 내용들을 다시 우리가 장관을 통해서 또 들어야 됩니까? 현장을 통해서 또 들어야 돼요? 오늘 정부의 지금 상황 보고는 언론에 다 나온 것이 아니고요. 다 나와 있어요. 하나도 안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다 봤어요 언론에서. 저 정부의 공식 발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은 윤희건 경찰청장 나오셔서 현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윤희근입니다.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청 조치 및 향후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사고로 인해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를 지켜보면서 큰 충격을 받으셨을 국민들께 관계기관장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 경찰은 이번 사고를 통해 국민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을 다시 한번 통감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는 경찰의 조치 사항과 수사 사항, 향후 대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전 조치 사항입니다. 다중운집과 관련한 경찰의 역할은 범죄 예방, 교통관리, 질서 유지의 역할을 하면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용산경찰서는 근본 할로윈 축제에 대비하여 각 기능을 망라한 합동순찰팀을 구성하는 한편 서울경찰청의 인력도 지원하여 코로나 이전보다 많은 총 137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이태원 일대 112를 비롯한 치안 수요 폭증에 대비해 이태원 파출소 인력을 평상시보다 대폭 증원하는 한편 관할 구역도 임시 조정하며 대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사를 앞두고 용산경찰서의 요청으로 용산구청, 상인연합회, 이태원역장과 간담회를 갖고 질서 유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상인연합회에도 자체 안내 인력을 충분히 배치토록 하는 등 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사고 수습 사항입니다. 사고 직후인 10월 30일 02시 30분 경찰청 지휘부인 전 국관을 비상 소집하고 세 차례에 걸친 경찰청장 주재 회의를 개최하였고 사고 수습 방안을 지시하고 점검하였습니다. 경찰청 재난대책본부와 서울청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용산서까지 재난상황실을 가동하여 사고 수습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가용 경력을 총 출동시켜 적극적으로 사상자 구조와 구호에 나서는 한편
교통경찰과 경찰관 기동대를 배치하여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서울청을 중심으로 16개 시도경찰청의 사상자 가족지원 연계팀 238명을 투입하여 유가족을 지원하고 외국인 사상자와 관련하여 각국 공관에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족이 유실물을 확인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이태원 유실물 센터를 임시 운영하고 경찰의 유실물 전산 시스템에도 별도 페이지를 마련하여 유실물의 신속한 확인, 반환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수사 관련 사항입니다. 과학수사 208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사망자 전원에 대해서 신원을 확인한 후 시신을 유가족에 인도하였고 특히 외국인 사망자의 신원도 신속히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서울청의 수사본부를 설치하여 목격자와 부상자 조사는 물론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 중입니다. 경찰, 국과수 합동 현장 정밀 감식을 통해 당시 현장의 밀집도, 위험도를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인터넷을 비롯 한간에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 중이며 다중 운집에 따른 안전조치 등 관계 기관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에 사이버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사이버상 악의적 비방 등에 대해서도 엄정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경찰 조치 미비점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여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경찰의 사전 준비 및 현장 대응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사고 당일 18시 34분경부터 현장의 위험성과 급박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11건 접수되었지만 사고 예방 등 조치가 미흡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의 지시로 강도 높은 감찰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경찰청에 특별 기구를 설치하여 상황 전반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대책입니다. 주체자가 없는 다중운집 상황에 관해서도 적절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을 개정하여 행사 주체자가 없더라도 대규모 인파 운집으로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 체계적인 사고 예방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찰청에서도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포함한 인파사고 안전관리 매뉴얼 수립 TF를 설치하여 행사 위험성 분석과 현장 대응 전반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계기관과의 공동 대응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업무 보고 다 받고요. 예. 자, 업무 보고 받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현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 직무대리 남하영입니다. 먼저 이번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 입으신 분들의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하며 아울러 소중한 가족을 잃고 비통해할 유가족에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소방에서는 인命구조에 최선을 다했으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태원 사고 관련 소방 대응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적 사고 개요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22시 15분 맨 처음 신고 접수 후 이 길 00시 56분까지 10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 부근에서 텔레원 데이에 참여한 많은 인파가 넘어지면서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초기 상황으로는 경사진 좁은 골목에서 많은 구조 대상자들이 청청이 얽혀 있어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해밀턴 호텔 후면으로 약 250m를 도보 이동한 후 구조 대상자들을 골목 양쪽으로 분리 이동시켜 구조하고 응급 처치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초기에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구조 구급대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피해 현황은 앞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현황으로는 소방 507명을 포함한 약 2,481명의 인력과 255대의 장비가 투입되었고 재난 의료 지원팀의 지원을 요청하여 14개 병원에 17개 팀이 동원되었습니다. 이쪽 주요 조치 사항입니다. 서울소방본부에서는 22시 29분 용산구조대가 최초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이후 현장 지휘단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판단하여 대응 1단계를 발령하였고 이어 서울소방본부장은 23시 13분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소방청에서는 23시 15분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 현장 상황관리관 등을 현장에 긴급 파견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소방에서는 추가적인 다수 사상자 발생으로 서울소방에서 발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인 대응 3단계를 23시 50분에 발령하였으며 동시에 소방청에서는 서울 인근 6개 시도 본부에서 구급차량 89대를 동원하는 국가동원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해밀턴 호텔 앞 대로상에 현장 응급 의료소를 설치하고 사상자 분류 처치와 이송을 통해 현장 상황을 수습하였습니다. 초기 대응이 이루어진 이후 사고 현장 주변에 발견하지 못한 구조 대상자들을 확인하기 위해 인근 건물 내부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정밀 수색을 하였으나 특이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여 10월 30일 오전 10시 25분에 대응 단계를 해제하였습니다. 이후 소방청에서도 11시에 국가소방동원령을 해제하였습니다. 현재 소방에서는 실종자 신고센터에 구급대를 배치하고 있으며 향후 이번 사고의 현장 활동을 꼼꼼히 분석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다수 사상자 구급 대응 매뉴얼 등에 반영하겠습니다. 소방은 이번 이태원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현장 대응에 있어서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확고한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소방안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소방청장은 보고 시에 오늘 언급하셨듯이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주체자가 없는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매뉴얼 등 제반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셔서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모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분들도 하루빨리 쾌유하시길 기원합니다. 예, 그러면은 김경
간사님 간단하게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산 이태원 참사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정말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 하루아침에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 여러분도 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위해서 밤새 일하시고 있는 경찰, 소방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실 그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우리가 재난 안전에 대한 주무 상임위인데 29일 날 사고가 나고 상임위가 아무 움직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질책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현안 질의 없이 장관과 청장, 차장을 행안위에 모셔서 현재 상황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고요. 다음 주에 이만희 간사와 위원장과 합의해서 현안 질의를 하기로 이렇게 잠정적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장관의 이 보고가 너무 평이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실 국민께 이 보고를 드리는 자리거든요. 국회라는 게 국민의 대표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 물론 사고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제가 인식을 하면서도 또 하나는 너무 오늘 보고가 이 평이하고 아까 우리 문진석 의원도 얘기했지만 이 언론에서 볼 수 있는 거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고가 왜 났는가, 지금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가, 앞으로 계획은 우리 이런 계획을 좀 갖겠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좀 답답한 면이 있고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이 진정한 추모, 우리 의원님들이 다 리본을 달고 있고 그런데 진정한 추모는 진실을 밝히고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책도 하고 책임도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진정한 추모가 되고 국민적 화합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행안위가 다음 주에 현안 질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히 밝히고 진상규명을 토대로 해서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는 대책을 반드시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예산안 상정이 있기 때문에 전체회의가 열려서 다음 주 하루를 정해서 예산안도 상정하고 현안 질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간곡히 우리 여당 간사님과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사실 5일까지가 추도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또 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이렇게 보고 듣는 걸로 하고 그 일정을 빨리 잡아서 우리 의원님들이 현안의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야 간에 합의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정말 다시 장관과 우리 청장, 차장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이 어떤 뭐 주체자가 없었느니 이게 뭐 법이 없었느니 제도가 없었느니 이게 아니라 이 행안부나 국가는 국민의 안녕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된다는 대절대의 명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속에서 꼭 이 일의 수습과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희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이만희 의원입니다. 지난 29일 할로윈 축제에서 발생했던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다시 빌면서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비통함에 잠겨 계실 유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부상을 당한 여러분들의 조속한 쾌유도 기원드립니다. 재난 안전으로부터 국민 보호라는 국가 사무와 관련된 상임위인 우리 행안위의 위원들 전체는 사실 우리 국민의힘 의원 전체는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이번 참사에 대해서 정말 비통함과 또 깊은 책임감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이 자리가 사실
의원님들의 질의를 좀 생략을 하고 보고를 받는 자리로 이렇게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직도 사상자들에 대한 구호라든지 조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관계 기관들이 좀 더 조기 사고 수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별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이제 현안 질의 시간을 갖는 것이 조금은 이런 감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지만은 국민들 앞에 지금 각 기관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여야 간사와의 관계에 따라서 협의에 따라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고 싶은 질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타후에 야당 간사님과 상의해서 그런 자리를 통해서 국민에게 사고의 원인도 규명하고 또 수습의 과정도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의 재발 방지도 말씀드리고 정말 티끌 하나 남김없이 철저히 공개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늘 이제 회의를 좀 마치면서요.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또 유족 여러분 또 부상자의 이 가족 여러분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대표해서 거듭 죄송하고 정말 하루속히 이번 이 사건이 규명되고 또 이 국민들의 억울한 여러 부분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국가 애도 기간이 이번 토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1월 5일 이후에 여야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사 일정을 잡아서 현안 질의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사 일정은 여야 간사님들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해서 의원님들의 그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애도 기간이 끝나고 여야 간사 간에 조속히 합의해서 현안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에 대한 관계부처 현안 보고를 직접 들으셨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정치부 김범주 기자와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상민 행안부 장관, 또 윤희근 경찰청장, 남아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이런 순서로 이제 현안 보고가 있었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입장 표명이 일단 또 관심사안이었습니까? 네, 참사 다음 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발언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의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은 오늘 현안 보고 직전에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장관은 우선 해당 발언은 경찰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는 섣부른 추측이나 예단은 삼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라며 해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결과적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슬픔에 빠져있는 국민의 마음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아울러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그 대응 사항이라든가 뭐 중대본 회의 내용 보고 향후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갔거든요. 예, 현안 보고를 하는 중에 이렇게 고성이 오간 이유는 뭡니까? 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이채익 행안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잠시 소동이 있었는데요. 네. 앞서 이번 현안 보고는 사태 수습이 우선인 만큼 필수 현장 요원들을 제외하고 최소한의 정부 관계자만 참석하고 현안 보고 외에 별도 자료 요구나 질의는 진행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용 의원은 현안 보고 직전에 의사 진행 발언을 허락해달라면서 이런 방식의 행안위 회의 진행은 말이 안 된다고 항의했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부에 질문을 해야 하고
만약 오늘 진행이 어렵다면 다시 회의를 잡아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네,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의사 진행 발언에 나선 그 민주당 김기용 간사도 역시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의사 진행 발언을 했습니다만 그 현안 보고 내용들을 각각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좀 내용이 많아서 정리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소방 같은 경우는 연 인원 2,481명의 인원을 투입하고 장비 255대를 투입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특별 재난 지역 선포와 관련해서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다라고 행정안전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행안부가 행안부가 이렇게 발표했고요. 밝혔고요. 그리고 예. 앞으로 이제 지자체 협조 및 지원 사항으로서 안전 점검과 이제 애도 기간의 범정부적으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자 이런 네. 식으로 조치한다 말을 했고요.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앞서 이제 11시 30분에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네. 내용들을 좀 많이 발표했기 때문에 중첩되는 부분이 있었죠. 네네 중첩되는 부분이 있었고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찰의 조치가 미비 여부했다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오후 6시에 이미 이제 신고가 11건이 접수됐는데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사고 경위를 살펴보겠다라고 네.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범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행안위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관계부처 현안 보고 직접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